2차 세계대전 후 미국과 소련 간 냉전이 극에 달했던 1957년 10월 4일 소련은 세계 첫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한다. 그로부터 3년 뒤인 1960년 어느 날 소련 공군은 지구 궤도를 돌고 있는 낯선 위성의 레이더 반사 신호를 찾게 된다. Внимание, внимание! Обнаружен странный объект! Что это? Невероятно. Но это появилось Он буквально- настолько огромный? Этого не может быть. Американцы сделали настолько огромный объект? 그런데 놀라기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다. 첨예한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확인해본 결과 이 인공위성을 쏘아올린 나라가 없다는 게 밝혀졌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인공위성의 정체는? 오늘날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2만여 개의 위성들. 과거 둥그런 모양을 지닌 위성부터 점차 그 모양도 다양해지고 있는데 1957년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이 발사될 때만 해도 지구 주변을 도는 비행물체를 만든다는 건 꿈에 가까운 도전이었다. 1957년 10월 소련이 세계 최초로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자 미국은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만다. 소련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건 세계 어디든 원하는 대로 미사일을 쏠 수 있다는 걸 의미했고 핵탄두까지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은 언제든 소련의 핵공격을 받을 수 있는 공포스러운 상황에 노출되었던 것이다. 게다가 한 달 뒤 소련이 살아있는 개를 태운 스푸트니크 2호 발사도 성공했다고 주장하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게 된 미국은 그해 12월 서둘러서 1.6kg에 불과한 작은 인공위성인 뱅가드 위성을 쏘아올린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위성은 발사 2초 후 1m도 올라가지 못하고 폭발해버리고 말았다. 그러자 미국은 일명 스푸트니크 쇼크라 불리는 크나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어 다음 해인 1958년 나사, 즉 미 항공우주국을 창설하였고 교육 전반에 걸쳐 실용주의 교육운동이 일어나는데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 그로부터 2년 뒤인 1960년 2월 My God! Кто это? A lancé le satellite. 미국, 소련, 프랑스에서 동시에 발견된 정체불명의 위성. 더 놀라운 것은 이 위성이 당시 기술력을 훨씬 뛰어넘는 크기와 속도를 지니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당시 최고 기술 수준으로 만들어진 위성 스푸트니크 2호의 무게는 500kg. 그런데 이 위성의 예상 무게는 자그만치 15톤. 게다가 스푸트니크 2호보다 2배나 빠른 속도로 지구를 돌고 있었다. How can it be that big and that fast? I wonder how they can make that even in 100 years. Even if we work damned hard starting from right now.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도저히 만들 수 없는 인공위성.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이런 위성을 만든 것일까? 당시 이 사건은 타임지에 실릴 정도로 큰 이슈가 되었다. 하지만 세계 각국 외교 당국들끼리 확인해 본 결과 그 어느 나라에서도 이 위성을 쏘아올리지 않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후 전 세계 천문학자들은 놀라움과 경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 위성을 관측했는데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발견된 지 3주 후 이 위성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던 것이다. 게다가 이 위성을 관측해왔던 프랑스 파리 전문대 야크 왈레 박사는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밝힌다.
그에 따르면 이 위성은 지구에서 발사한 인공위성과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위성은 누가 어디서 쏘아 올린 것일까? 미 군사학자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을 미궁 속으로 몰아넣은 이 위성에게 갑자기 나타났다 사라진 검은빛 정체불명의 위성이란 의미로 흑기사 위성이란 별칭을 지어주었다. 그런데 1973년 이 흑기사 위성으로부터 무선 전파 신호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천문학자가 나타난다. 영국 글래스고 대학의 천문학자 덩컨 루너는 이 흑기사 위성이 사라지기 전 지구로 무선 신호를 보내왔는데 그 신호를 해독한 결과 별자리 지도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그 별자리 지도를 살펴본 결과 약 13,000여 년 전의 별자리 지도였다는 것이다. 그는 이 위성이 보낸 무선 신호들을 근거로 이 흑기사 위성이 태양계의 밖 우리보다 훨씬 앞선 문명에서 온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가 이 전파 신호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하려고 했을 때 군사기밀 정보라는 이유로 정보가 차단되었고 이 위성에 대한 군 특별위원회가 생기면서 모든 정보가 군사기밀로 붙여져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러던 1981년 어느 날 구소련의 한 천문대에서 또다시 흑기사 위성이 관측된다. 흑기사 위성은 지구 주변을 타원형 궤도로 아주 크게 선회하고 있었는데 거대한 금속 구체로 광채를 발산하고 있었다. La seule chose qui brille, tant qu'on ne soit pas affecté par la... et tourné dans le sens opposé de la Terre, est un ovni de l'espace. 이 당시 흑기사 위성을 관측한 프랑스 과학자 알렉산드러 로아지는 이 흑기사 위성이 UFO와 관계가 있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흑기사 위성은 다시 호련히 사라졌고 그 논란도 잠잠해지는가 싶었는데 그로부터 6년 뒤인 1987년 미국 나사 우주 왕복선 인데버호가 나사에 5장의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사진들에는 놀랍게도 지구를 돌고 있는 정체불명의 흑기사 위성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나사에 전송되어 온 이 5장의 사진들은 흑기사 위성의 보다 자세한 모습을 우리에게 전해주었는데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성의 모습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이 모습은 소련의 지상위성 관측소에서도 잡혔다. 흑기사 위성의 존재에 대해 망각하고 있던 구소련의 과학자들은 미국이 우주전쟁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상부에 보고했고 미국과 소련의 고위급 외교통신이 오고 간 다음에야 이 흑기사 위성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었다고 한다. 나사에 의해 자세한 사진을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과학의 힘으로 그 정체를 풀 수 없었던 흑기사 위성. 결국 전 세계 과학자들이 이 흑기사 위성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한자리에 모이는데 I propose that we scientists all around the world work together to identify this black night satellite. Nous les assistons en français. Nous partagerons toute l'information et travaillons de coopération. 1989년 전 세계 과학자 200여 명은 모두 힘을 합쳐 이 흑기사 위성의 정체를 파헤치기로 결의한다. 이후 프랑스 천문학자 조지 미라는 이 인공위성은 아주 먼 데서 비행하여 지구에 온 것으로 실제 외계에서 온 비행물체이다 라고 밝히면서 좀 더 조사해 봐야겠지만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이 인공위성은 최소한 5만 년 전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흑기사 위성은 과거 초고대 문명이 발사한 것이거나 아니면 우주 어딘가에 있는 최첨단 문명에서 보내온 것이 된다.
그렇다면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머나먼 우주, 최첨단 문명을 지닌 외계 생명체가 지구를 탐색하기 위해 흑기사 위성을 보낸 것은 아닐까? 이 밖에 세계 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이 흑기사 위성은 15년에서 20년 주기로 지구 근처를 오가는 것으로 보이는데, 놀랍게도 이 흑기사 위성은 지구에 올 때 다른 소행성이나 위성의 궤도를 미리 파악해 충돌을 피하면서 접근한다고 한다. 그리고 2016년경 또다시 이 흑기사 위성이 지구 주변을 돌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정체불명의 흑기사 위성. 과연 그 정체는 무엇일까? 정말 저 은하계 너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생명체가 보낸 위성일까? 무한한 우주에 대해 우리는 끊임없이 탐구할 뿐 아직 답을 알진 못한다. 그동안 인류가 우주를 향해 던졌던 수많은 질문들. 그러나 우주는 늘 그곳에 존재할 뿐 언제나 말이 없다.